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저녁 7시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가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과연 미국의 중재로 중단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내일 배제 결정이 나올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대비하고 있고, 오늘 방콕에서 두 외무장관 강경화 고노 외상이 만났지만은 냉랭하게 헤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태규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정면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법리상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올바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요사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나 법조계에서, 언론계에서,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 하면은 이게 기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 용감한 법조인 명단에 들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연, 이현, 최명성, 이분들이 김 부장판사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이 한일 갈등을 풀려면은 법리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지금처럼 죽창, 친일파, 이적, 상류 시비, 이순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잡아넣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문제 해결의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 논리를 이 한변 분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선 그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으로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가 보복이 예견된 가운데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 판결이 잘못이라고 정면 반박하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한변은 김 부장판사의 견해에 공감함과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사실 위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부터 많은 유력한 비판이 가해져 있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일 선동은 도를 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의병 모집을 주장하는가 하면 소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는 한국 사람은 친일파라면서 죽창가를 부르고 있고, 대통령은 이순신을 앞세워 그 길을 강조하는가 하며 여당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당의 원칙적 대응은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하여 당리 당량만 쫓는 한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해결은 이러한 선동적인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태의 발단이 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냉철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진데 위 판결은 그 기초가 된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 판결의 다수 의견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어떻게든 청구 인용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하여 청구권 협정과 합의 의사록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독단적 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대 의견이 청구권 협정과 합의 의사록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문명국 정부답게 피해자들의 판결권 채권을 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위 판결 다수 의견과 같은 생각이라면은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것이므로 우리 한변이 이미 7월 17일 밝힌 바와 같이 위 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 절차를 따르든지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도 아무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그 집행에 관련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엉뚱한 경제보복으로 나오는 것은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거스르는 잘못된 조치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2012년 그리고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협정의 문안을 독단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통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법은 50년 동안 지켜 내려온 관행이 있으면은 그것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인데, 이상한 역사관, 맞지 않는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이 중요한 국가 간의 약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일 선동을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가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총선 전략이 아니냐, 이런 요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첫째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본 기업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기 압류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기업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일본 기업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지금 일본이 저렇게 보복에 나선 것은 일본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데,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전에 한국 정부가 대신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 그렇게 해야 잘못된 판결이지만은 대법원 판결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청구권 협정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제3의 길은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4명이니까 한 4억쯤 되군요. 물론 이걸 부담을 하면 또 다른 파생되는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한다면 우리가 대법원이 맞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중재에 응하라는 겁니다. 중재에 제3국을 중재국으로 지정하든지 제3국인을 중재위원으로 데리고 오든지 해가지고 제3국 중심의 중재 절차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신이 있으면 왜 안 받습니까? 그런데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보복으로 나온 게 아니고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데 한국이 무시를 해보니까, 무시를 했고 자존심도 상했겠죠. 무시당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뭐 예절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인격이 무시당하면 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투를 하는데, 어쨌든 일본을 화나게 한 왜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같이 가자 해야 됩니다. 한국이 좋다, 가보자, 이렇게 돼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이 안 가겠다고 하면은 일본은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 정도로 법리에 자신이 있으면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 판단해서 한국 측이 지면은 그걸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한국 측이 진다고 해가지고 뭐 나라가 망합니까? 뭐 제주도가 날아갑니까? 독도를 빼앗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올바른 해석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사고했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니까 스스로 퇴로를 지금 끊고 있는 게, 선동가들 손에 맡기나, 외교를 선동가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를 선동가에 맡겨서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로를 지금
끌어놓은 상태. 끌어놓은 상태인데 내일 두고 봐야 됩니다. 내일 이후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설 수단이 뭔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설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왜냐? 그 협정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게 한국이 더 많은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써야 될 카드를 우리한테 덕이 되는 것을 폐기할 것처럼 그걸 카드라고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화도 나기도 하지만 좀 우습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 그 자해공갈 수법 아니냐. 자해공갈이라는 걸 아시죠? 요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자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칼을 들고 내가 죽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가슴팍을 이렇게 찌르는 신용을 하는 걸 자해공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해공갈이 먹히지 않으면 어떤 결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찌르든지 아니면 칼을 버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이냐 자해냐 이게 선택이 됩니까? 최악과 차악의 선택인데 항복이냐 아니면 자해 진짜로 찌를 거냐 이런 선택지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이 계급투쟁론적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오늘 한변이 제시한 대안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법리적입니까? 제발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